상급지는 오르는데 왜 내 집은 안 오를까요? 오늘의 상의, 여름에도 덥지 않은 최고급 소재로 짜여진 헨리 코튼입니다. 저는 이 목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과하게도 파이지 않았고 너무 답답한 느낌도 아니고. 헨리 코튼의 링크는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상급치는 저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일까? 아니면 왜 움직이지 않을까? 이 패턴이 과거 2020년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초 이때는 다 같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급지 위주로 오르고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움직임이 느려요. 이런 차이가 왜 있냐면 첫 번째는 유동성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 막 몇십만 원씩 지원금을 줬잖아요. 그게 다 한 명한테는 몇십만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유동성의 상승을 가지고 왔고, 그 유동자금들이 자산으로 흘러들어갔기에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돈을 그 정도로 풀거나 하지는 않았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많이 푸는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여기저기 들렸다가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되겠죠. 이렇게 유동성의 팽창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기면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상급지가 왜 더 많이 올랐을까? 두 번째 원인은 원래 비싼 게 더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이소에서 파는 에코백 막 줄 서서 사지 않잖아요. 근데 에르메스 백은 돈이 있어도 못 사. 실적을 일단 어느 정도 쌓아야 살 수 있어요. 샤넬 같은 경우도 인기백은 없어서 못 사고, 롤렉스 인기 모델도 없어서 못 삽니다. 그만큼 고가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게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고덕 아르테온과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의 시세입니다. 2011년에는 아르테온이 더 비쌌어요. 그러다가 2022년 하락장, 2023년 초반 상승장과 보합장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가 2024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젠가 다시 하락장이 오면은 과거처럼 딱 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하남 미사와 비슷한 관악구 소유주분들이 한번 성동이나 마포로 갈아타기 해볼까 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관악의 아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관악 드림타운 84제곱 올해 초에 8억 4천이었는데 요즘 시세는 9억 4천입니다. 대략 1억 정도 올랐어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올해 초에 17억이었는데 현재 동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정도 합니다. 여기는 2억이나 올랐네요. 관악 드림타운은 1억 오를 때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2억이 올랐습니다. 금액은 마레프가 2배지만 상승률로 보면은 같아요. 심지어 올해 초 관악 드림타운이 투자금이 3억 5천 정도였고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투자금이 8억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마레프가 2배 이상 더 비싸요. 수익률로 보면은 관악 드림타운이 더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바로 호가의 차이죠. 호가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만 보면 말도 안 되게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심하게 벌어진 곳은 상방이 열린 곳들이에요. 압구정, 반포, 그리고 일부 대치동과 도곡동, 개포, 잠실, 이촌, 이쪽은 올해 초 대비 몇 억씩 오른 거 맞습니다만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벌어지진 않았고, 비율로 보면은 은근히 비슷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럼 하락장 때는 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때가 바로 갈아타기의 적기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락장 때 더 활발하게 열심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에요. 다른 케이스. 그래, 알았어. 알겠는데 걔네들은 오르기라도 했지. 내 아파트는 전혀 반응이 없어. 맞아요. 이상하게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답심리에 있는 두산 위브 1월 실거래가가 10억,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이건 주변 공급의 영향인데요. 이문 휘경 쪽에 입주가 많기 때문에 이 주변 5구제곱의 시세가 11억에서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10억짜리 두산 위브 살 바에 1, 2억 더해서 그냥 신축 가자.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버리면 우선 신축으로 그 수요가 먼저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수요가 다 없어지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동네는 추가 공급도 없는데 시세가 너무 안 움직여요 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수지 신정 8단지 현대 성우 올해 초에 7억 5천 정도 했는데 5월 실거래가는 7억 8천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분명 엄청난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곳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들입니다. 2020년에는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다 같이 움직였다면 현재는 시차를 두고 움직여요. 이게 정상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통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서울 중심지의 호가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올해 초 대비 현재 시세를 비교했는데요. 사실은 이 상승장은 올해 초에 시작된 게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수지, 신정, 8단지, 현대, 성우 2023년 1월 5억 7천이었어요. 현재는 7억 후반. 네, 2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반대로 많은 아파트가 2023년 초 대비 거의 움직임이 없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집값은 거의 안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2023년 초 대비 반등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면 조금씩 상급시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예 반등을 안 했다면 빨리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자꾸 최상급지 얘기만 나오는데 너무 박탈금을 주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거기는 그쪽 세상이고 좀 현실적인 곳 위주로 말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곳,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곳, 대충 호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달간 지나친 상승은 아닌지, 비율로 보면은 어떤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호가는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할 때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의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